네, 악재에 대한 무게감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잘 버티는가 싶던 뉴욕 증시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더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전략까지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 만나보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깊게 빠질 것 같긴 하다. 이 선운이 느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드디어 간밤에 닥쳤죠? 깊게 빠졌어요, 3대 지수가. 네, 뭐 아직 좀 더 빠져야 되고요. 뭐 저는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지수를 얼마라고 제가 저번에도 예측하는 거는 이제는 안 하겠다고 했고 대신 기간은 조금 한 FOMC 전까지? 12월에 예. 그 시기 전후 그 정도까지 좀 보고 있고 좀 길면은 12월 한 20일 넘어서까지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도. 네, 예. 하지만 그 10월 안에는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점 찍을 것입니다. 그 바닥 어느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뭐 지금 절대 뭐 매매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 난 거는 챙기셔야 되고 이제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여기서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술주 같은 거는 그래도 상당 부분 수익이 많이 났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파셔도 좀 무방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3대 지수 같은 경우 모두 1% 중후반대에 전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서 뭐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 잠시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 변이 우려로 조금 낙폭을 키우다가 파월 의장이 등판을 하면서 갑자기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어제 종목들을 보면은 화이자가 이제 어제 2.5% 상승했고요. 노바백스가 7.6% 상승했는데 대신 모더나는 뭐 상승폭이 그동안에 컸기 때문에 4.3%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0.7% 상승했고요. 애플이 3% 상승했습니다. 판매 호조가 연말에 좀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좀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했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영국이 지금 메타죠, 이제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이제 사진 검색 플랫폼 기업인 기피 인수를 이제 취소하라고 이제 명령했습니다. 메타의 기피 인수는 소셜 미디어 업체 간 이제 경쟁을 저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러나 이제 메타와 기피 같은 경우는 둘 다 모두 미국 기업인데 뭐 영국에서 왜 이렇게 간섭을 하느냐 이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둘 다 미국 회사이지만은 시장 점유율과 매출 등 이제 기준에 따라 이제 영국의 이제 심사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메타는 지금 항소 예정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스포스닷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3%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기업인 메타포트의 이제 2022년 성장세가 강력할 것이다라고 이제 웨드부시 증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향후에 이제 메타버스 시장을 낙관하면서 메타포트도 이제 고성장할 것이다 얘기하면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 목표 주가는 30에서 38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회사 KPMG 같은 경우에 KPMG가 이제 자동차 회사의 임원들을 상대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2030년까지 전기차가 미국, 중국 시장에서 신차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예상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정부 지원금 없이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성장세 둔화 우려가 있지만 주가에 모두 반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은 이제 소비자 대상 캐시앱 부분에 이제 성장세 둔화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지만은 이게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 앞으로는 상승할 것이다. 투자 의견은 언더퍼폼. 목표 주가는 210에서 221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어제 파월이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나와가지고 테이퍼링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 긴축 가속화를 시사했습니다. 12월 FOMC에서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는 단어는 지금 불필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JP 모건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승 여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 기준으로 2022년 말 기준으로 5,050을 예상했고요. 지금 오미크론이 그 사망률이 낮게 유지된다면 경제 활동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그러나 상반기보다는 미국 주식시장 하방 압력이 강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내년에 연준의 금리를 3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3년에 4차례, 24년에 1차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 6월서부터 시작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인상되면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가치주와 결국에는 소형주를 선호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때보다는 충격이 덜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겨박제죠. 네, 변이하고 긴축, 네, 두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서 뉴욕 증시가 주저앉았는데 이거는 이제 서막에 불과하다라고 최현재 전문가의 멘트는 이미 그 전부터 그리고 오늘도 한번 다시 예고를 해주셨는데 깊은 조정에 빠지기 그 초반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변수라던가 전략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8월 이작의 멘트도 예상을 조금 빗나갔잖아요. 저희가 오미크론 때문에 긴축의 속도를 조금 조절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완벽하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이번에 8월 이장이. 예. 저는 아예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미크론 나오면서 이제 월요일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예 그냥 얘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돈을 더 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는 있었어요. 네. 알고는 있었는데 더 대신 풀진 않겠죠? 이렇게 네. 강한 멘트가 나올 줄은 저도 코멘트가 나올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오미크론에 대한 변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인플레를 무조건 나는 잡겠다. 인플레 파이터로 변신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면? 네, 맞죠. 예. 그거는 저도 저번에 이제 미국 시장 전망을 해드리면서 내년에 저도 3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테이퍼링을 한 3, 4월에 끝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인플레를 놔두면 안 됩니다. 더 오미크론이건 뭐건 이제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고요. 빨리 인플레 잡아야 되고 저는 이미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상할 시점은 이미 늦었다고 저는 보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파월이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시사 발언을 했는데 여기서 조기 테이퍼링의 어떤 종료 시점도 빠르게 당겨질 것 같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지금 이런 조기 긴축에 대한 얘기에서도 금리에 대한 멘트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금리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테이퍼링은 원래 이제 예정대로라면은 내년 6월인데 결국에는 더 제가 예측한 대로 3, 4월 안에는 좀 끝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인플레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면은 2월에도 끝낼 수 있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솔직히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냥 3월이나 4월 정도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한 달 쉬었다가 하느냐, 2달 쉬었다가 하느냐, 그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수에 만약에 테이퍼링의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가뜩이나 뛰고 있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매파 기조로 유지하겠다라는 거에 일단은 당혹했어요. 지금 투자자들 굉장히 좀 당혹해하면서 많이 빠졌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그러면은 오미크론보다는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가 지금 깊은 조정을 야기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으시죠? 오미크론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긴축? 저는 네. 오미크론이 이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첨가된 그런 것으로만 보고 있고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인플레 때문에 너무 인심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제 긴축으로 빨리 돌아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언이 지금 주식시장이 아니라 채권이라던가 환시장 그리고 유가시장 이렇게 상품시장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이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위험자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선호 현상이 이제는 조금 더 줄어들겠죠. 너무 롤러코스터 네, 더 줄어들 가격이. 거고 예.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어제 조금 파월이 발언을 하면서 다시 낙폭을 좀 줄이면서 왔는데 저는 아까도 이제 여기서 전 코너에서 이제 김민아 앵커가 이제 얘기했듯이 지금 채권 시장에 버블이 많다고 했는데 그건 저는 상당히 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낮게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도 저는 버블이 상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금리 계속적으로 좀 올라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서 가치주 그리고 이제 소형주를 선호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동의를 하세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예. 네. 저는 가치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의하고 금리 인상 시점에는 네. 당연히 동의하는 거고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는 일단 지금 상승폭도 좀 없었고 향후에는 인플레에 대해서 좀 용이하게 좀 대처가 발빠르게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포트도 많이 변동을 조금 주면서 이런 시장에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성장주 안에 속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뷰는 어떠실까? 10년 뒤쯤에는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2명 중에는 1명은 전기차를 탄다. 좀 절반 정도를
전기차 탑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런 급락장 속에서도 우리 증시에서 뭐 첨보라던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다 양봉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네. 전기차 관련주들. 예. 네, 맞습니다. 뭐 그거는 뭐 업황은 계속적으로 뭐 언제까지가 뭐 피크일 것이라는 거는 뭐 지금 뭐 정확히 예측은 안 되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네. 주식시장에서 SK텔레콤이라는 주식이 그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이 모든 국민이 다 갖고 있지 않았을 때 한참 이제 계속 주가를 높이고 대신 이제 국민들이 이제 뭐 거의 다 50% 이상의 휴대폰을 점유를 하면서 SK텔레콤 주가가 이제 고점을 쳤듯이 네. 자동차, 전기차 시장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주 다 모두 다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언제까지가 이게 한 50%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이제 50% 정도가 이제 피크가 오느냐 그 시점을 좀 보고 좀 예측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라는 점, 그 이제 확산이 또 되겠죠. 네, 글로벌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어떤 고퍼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받지 않을까 전기차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도 애플이 많이 오른 게 또 눈에 띄더라고요. 네. 어제 애플이 빠졌으면은 뭐 지수가 S&P 더, 500이나 그렇죠. 나스닥이나 뭐 다우도 뭐 전부 다 더 빠졌겠죠. 네. 근데 애플이 어제 오른 거는 저는 결국에는 팔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팔아야 됩니다. 이제 애플도 같이 빠집니다. 이제. 너무 단언을 네, 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유도 그건. 조금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네. 올랐기 때문에 네. 키 맞추기로 나중에 애플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나중에 오른 거지 지금 네. 이제 지금 버티고 있는데 나중에 맨 나중에 빠질 것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연동돼가지고 LG노텍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LG이노텍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각이세요? 네. 일단은 뭐 모멘텀 플레이는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의 더 이익을 얻겠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좀 버텨보시고 일단 신규 진입은 하지 마시고 일단 모멘텀 플레이로 뭐 하는 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상승분을 그냥 싹 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를 찍었고, 네, 증권가에서는 2,800도 깼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어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전문가님께서도 2,900은 내줘야 된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어놔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도요? 이게 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데 네. 미국 시장에 연동된다고 보면 좀 더 열어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세요? 다음 지지선을? 지수는 솔직히 어디까지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과하게 빠져가지고 좀 네. 패닉이 온 것 같아가지고 일단 어제 시장 심리는 굉장히 안 좋아진 것으로 보고 있고 조금 더 빠지면은 하지만 뭐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무조건 뭐 매도 그러니까 이익이 난 부분은 챙겨야 되는 거 맞는데 뭐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아주 그냥 프로가 아닌 이상은 트레이딩에 잘하지 않는 이상은 매수도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누가 옆에서 그러니까 코치가 아주 잘해주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실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지금에서는 뭐 섣불리 매도하는 거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움직이지 말자고 서두부터 네, 섣불리 좀 변화 주지 말자고 해주셨기 때문에 예고는 해주셨는데 살 생각은 많이 안 하실 거예요. 지금 현금 있으셔도 다만 이제 투매에 내가 동참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움직이지 말자라는 거는 투매도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투매 지금 여기서는 뭐 2,800 한 지금 50이 무너져서 투매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본인이 이익이 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좀 챙겨 가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시장을 조금 현금 보유를 좀 늘려놓은 상태에서 좀 보시면은 조금 어떻게 시장이 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든든한 주식이 될 것 같은 어려운 시장입니다. 여기까지 전략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파월 의장이 간밤에 결국에는 버렸습니다. 매일매일 발톱을 공격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이제 파월 의장의 2기가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강한 긴축의 시대를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닉셀이 글쎄요,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내가 이 매도에 동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종목별로 포지션이 다르겠습니다만 쉽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과매도권에서는 무리하게 또 섣불리
네, 투매에 동참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라는 조언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또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네, 오늘 장을 대해야 될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현희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즈였습니다.